안녕하세요. 간단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프로그래밍 분석에 앞서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의 이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는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간단히 말해서 윈도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콘솔보다 직관적이며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윈도우에는 핸들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윈도우를 차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 핸들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핸들만 존재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윈도우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윈도우 창이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 즉 버튼 또한 윈도우고요. 이 버튼 또한 각각의 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에 대한 각각의 버튼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입니다. 만약 제가 윈도우 시스템 이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이 세 번째인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다라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때 해당하는 메시지에 원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누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메시지는 사용자가 강제로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운영체제가 현재 윈도우에게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윈도우는 윈도우 프로시저를 호칭합니다. 이 말은 즉 메시지 기반 구조와 맞물려 가죠.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면을 출력하라는 메시지를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현재 화면을 출력하라는 메시지를 윈도우 운영체제가 만듭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만들 뿐 해당하는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윈도우가 그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메시지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가 바로 윈도우 프로시저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윈도우 운영체제는 수많은 윈도우 중에서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윈도우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두 번째로 말했던 윈도우 핸들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핸들을 가지고 메시지가 발생한 윈도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윈도우 프로그래밍 소스 분석에 앞서 중요한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높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기본 골격 구조입니다. 자, 우선 소스 프로그래밍 분석에 앞서서 include window.header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window.header 파일에는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필요한 윈도우 API 함수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include window.header 파일을 include 해야 하죠.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 C 언어에서 항상 해야 되는 헤더 파일은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header 파일이었습니다. 즉 include studio.header 파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studio.header 파일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자,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든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C 언어나 C++ 혹은 자바 언어를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보는 함수가 바로 이 메인 함수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또한 다르지가 않은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win main 함수입니다. 원형을 보게 되면 윈도우 메인 함수는요, 인티저 값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h-인스턴스, 즉 인스턴스의 핸들형을 두 개를 인자로 받고 그 다음 문자열 포인터형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형 하나를 받습니다. win main 함수는 이러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win main 함수 앞에 있는 win API는 현재 간단히 말해서 함수 호출 규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win main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윈도우 메인 함수 앞에 win API라는 상수를 적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스를 차근차근 분석하기에 앞서서 윈도우를 어떻게 띄우고 또 윈도우를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클래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 클래스가 무엇인지는요, 윈도우 클래스란 윈도우를 생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옵션을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옵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요. 이 그릇이 바로 윈드 클래스 EX 구조체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단계로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 윈도우 클래스에 값을 채워서 윈도우 클래스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옵션을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윈도우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윈도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에는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의 CB 사이즈, 즉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의 사이즈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윈 클래스 EX 구조체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대입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인 윈도우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CSH 리드로, CSV 리드로를 각각 미리 정해져 있는 클래스 스타일을 우아 연산자를 이용해서 각각 스타일을 묶어서 지금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CSH 리드로우는
클래스 스타일의 약자인 CS와 HRead로 호리존탈, 즉 수평의 사이즈가 바뀌거나 했을 때 다시 그리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CS, VRead로는 클래스 스타일 버티컬 리드로우입니다. 즉 수직의 크기가 변하거나 했을 때 다시 그리라는 그러한 스타일이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윈도우 프로시저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라고 했습니다. 즉 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윈도우 프로시저고요. 윈도우 프로시저는 앞에 이렇게 먼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의 값은 CB 클래스 익스트라, CB 윈드 익스트라인데요. 이거는 구조체에 다른 어떠한 값을 넣거나 할 때 데이터 영역을 미리 확보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0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인 인스턴스의 핸들을 집어줘야 합니다. 그럼 인스턴스 핸들을 대입하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 핸들은 윈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인자인 h 인스턴스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창을 띄우게 되면요. 윈도우 창에 아이콘이 필요한데요. 이 아이콘을 불러오는 함수가 바로 로드 아이콘입니다. 로드 아이콘의 첫 번째 인자로 h 인스턴스, 즉 인스턴스 핸들이 필요합니다. 인스턴스는 핸들과 다르게 윈도우를 띄울 때 그 윈도우가 메모리에 들어갈 모듈에서의 i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므로 그냥 윈도우의 또 다른 id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노드 아이콘의 널 값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디폴트 윈도우, 즉 해당하는 윈도우에서 아이콘들을 찾게 되고요. IDI 어플리케이션은 ID 아이콘의 약자이고요. IDI 어플리케이션은 아이콘 핸들, 즉 디폴트 아이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H 커서, 우리가 윈도우에 지금 화면을 올리게 되면은 제가 텍스트를 근처로 가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쪽에 놓게 되면은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IDC 에로의 기본적인 커서입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값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인데 이 백그라운드는 H브러쉬, 즉 브러쉬형의 핸들이 필요합니다. H브러쉬를 지금 가져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윈도우 화면을 흰색으로 그리기 위해서 지금 화이트 브러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또한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에 각각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메뉴 이름, 즉 메뉴에 대한 이름을 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뉴가 없는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윈도우 클래스에는 그 윈도우 클래스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이름을 아무렇게나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EasyText라는 윈도우 클래스 이름을 앞에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값을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큰 아이콘과 작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작은 아이콘에 대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지금 0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옵션에 대한 어떠한 옵션을 지정할 것인지 옵션을 모두 다 값을 채웠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윈도우에 옵션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이 등록하는 함수가 바로 register class ex 함수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register class ex는 우리가 옵션을 담은 윈드 클래스 ex 구조체의 값의 주소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를 생성하기 전에 앞서서 어떠한 윈도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정했고 이제 그 옵션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할 일은 이제 모든 옵션을 등록을 했으므로 윈도우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윈도우를 만드는 함수는 create window 함수인데요. 이 create window 함수에는 여러 가지 또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등록된 윈도우 클래스 이름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이 윈도우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윈도우에 대한 속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클래스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create window를 할 때 그 윈도우 클래스 이름에 넣어서 해당하는 클래스 옵션을 지금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제 타이틀 바에 출력될 문자열을 두 번째 인자로 받습니다. 이것은 타이틀 바, 즉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보시면은 practice 1 언더바 1 마이너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관리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타이틀 바에 출력된 문자열이고 그래서 출력될 문자열은 practice 1-1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윈도우 스타일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럼 윈드 클래스와 여기에 지금 저장하는 윈드 스타일은 무엇이 다르냐고 했을 때 이 윈드 클래스는 윈도우 내부에 대한, 즉 윈도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윈도우 내부적인 것에 대한 옵션을 저장했다는 것으로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옵션들은 윈도우 외부에 대한 옵션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WS, 즉 윈도우 스타일의 약자겠죠. WS 언더바 오버랩드 윈도우는 여러 가지 윈도우 클래스가 묻혀져 있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WS 오버랩드, WS 캡션, WS 시스템 메뉴 이런 속성이 다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윈도우 디폴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윈도우의 좌측 상단의 X좌표, 그 다음 좌측 상단의 Y좌표입니다. create window 함수는 윈도우를 출력하기 위해서 한 개의 좌표와 그 다음 너비와 높이를 받습니다. 또 어떠한 함수는 두 개의 좌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첫 번째 좌표와 두 번째 좌표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를 이용해서 화면에 네모 박스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는 하나의 좌표, 즉 시작 좌표와 그 시작 좌표를 토대로 너비, 높이를 가지고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create 윈도우가 받는 것은 부모 윈도우의 핸들이고요. 따라서 현재 10값을 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윈도우는 데스크탑 윈도우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너를 주게 되면은 부모가 데스크탑으로 설정이 되고요. 메뉴 또는 자식 윈도우의 핸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핸들을 집어넣고요. 윈도우 생성 데이터의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 생성 데이터의 주소라기보다는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나중에 확장시키기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여분의 데이터 값을 남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생성하게 되면요. 이 크리에이트 윈도우는 이제 윈도우를 생성을 했으니 이 윈도우를 조작할 수 있는 핸들 값을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들을 지금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윈도우 클래스로 윈도우 옵션을 설정을 하고 그 클래스를 등록한 후에 윈도우를 생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 컴파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윈도우가 보이질 않는데요. 윈도우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에 윈도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showWindow 함수입니다. showWindow 함수에는 윈도우 핸들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 윈도우 핸들이 바로 우리가 만든 윈도우에 대한 윈도우 핸들이고요. 이 showWindow 함수의 두 번째 옵션에 따라서 화면에 보일 것이냐 아니면 화면에 감출 것이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업데이트 윈도우 함수는 간단히 말해서 화면을 다시 갱신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에서 showWindow 함수를 하게 되면 showWindow 함수가 윈도우로 화면에 보여지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자마자 윈도우는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윈도우를 다시 그리게 되므로 업데이트 윈도우 함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 처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로 화면에 보이기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을 때는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라고 했죠. 자, 운영체제에 의해서 메시지가 만들어지지만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은 윈도우가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큐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오는 함수가 바로 이 getMessage 함수고요. 이 getMessage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메시지 큐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고 윈도우는 계속해서 많은 메시지를 받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함수가 while 안에 들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가져와서 우리는 메시지를 처리할 윈도우 프로시저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에 이 translate 메시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 translate 메시지는 메시지를 번역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translate 메시지 함수는 나중에 키보드 입출력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히 말해 키보드 메시지를 번역하기 위해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에 해당하는 윈도우 프로시저를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해당 윈도우 프로시저로 넘기기 위해서는 dispatch 메시지 함수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창 하나를 띄우기 위한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간략히 말해서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윈도우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즉 윈도우 옵션을 생성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합니다. 우리가 만든 옵션을 등록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윈도우 클래스를 만들었고 또 옵션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윈도우를 하나 만듭니다. 윈도우를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 만든 윈도우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자, 이런 화면에 표시하는데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발생한 메시지를 메시지 큐로부터 받아와서 윈도우 프로시저로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5가지 단계의 작업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는 lResult형을 반환하고요. lResult형 같은 경우는 인티저형을 다른 형으로 대체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 핸들 값이 하나 받고요. 그 다음 메시지 w파람, l파람 이렇게 4개의 인자를 가진 함수입니다. 윈도우 프로시저 앞에 있는 콜백이라고 불려있는 이 문구는요. 이 프로시저가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프로시저가 아닌 운영체제가 만든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메시지를 처리해주는 것은 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가 이 함수를 직접 부른다고 해서 콜백이라고 합니다. 콜백은 단순히 함수 호출 규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윈도우 프로시저 핸들 메시지 w파람, l파람은 어떤 메시지가 오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2개인 핸들과 메시지는 항상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윈도우의 핸들이 그 메시지를 발생했는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시지는 말 그대로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다음 w파람과 l파람은 어떠한 메시지냐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w파람과 l파람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키 입력이라든지 또는 마우스 입력이라든지에 관한 메시지가 왔을 때는 w파람과 l파람에 각각 원하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키보드 같은 메시지가 날아왔으면은 이 두 파람 중에 하나의 어떠한 키가 눌려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날아오고요. 다른 부가적인 정보가 또 같이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에 관련된 메시지가 날아왔을 때는 이 두 파람 중에서 마우스의 좌표 정보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WM create, 즉 윈도우가 처음 생성될 때 메시지가 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WM create와 즉 윈도우가 처음 만들어지면 이 메시지는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또 파괴에 대한 메시지도 있겠죠. 그래서 WM create와 WM destroy는 항상 짝을 이루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WM create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비워져 있고요. 다음에 항상 윈도우가 켜져 있으면은 항상 발생하는 메시지가 바로 WM paint 메시지입니다. WM paint 메시지는 화면에 출력 메시지가 온 경우인데요. 만약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창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윈도우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WM paint 메시지를 발생해서 각각의 텍스트라든지 컨트롤들을 그려주게 되는 형식이 됩니다. 자, 그럼 WM paint부터 조금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M paint를 보시면은 begin paint라는 함수가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컨텍스트가 무엇인가, 즉 DC라고 하는데요.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관한 내용은 현재 여기에서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도화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종이가 DC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가 다른 쪽도 참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DC를 하나 가져왔으면 DC를 하나 반납하는 함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begin paint로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핸들을 가져왔으면 end paint로 항상 반환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DC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DC를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getDC라는 함수, 즉 핸들을 이용해서 DC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getDC의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왔으면 또한 releaseDC라는 함수를 통해서 항상 DC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는 간단하게 textOut과 drawText 함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textOut 함수는 간단히 첫 번째 인자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그리기 위한 종이로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핸들이 필요하고요. 어디 위치에 문자열을 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X값과 Y값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문자열을 출력할 것인지가 필요하고 그 문자열의 길이를 또 인자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M 킥다운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DC를 가져올 때 WM 페인트에 있는 begin paint가 아닌 get DC를 이용해서 핸들을 가져오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get client r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client rect와 또 유사한 get window rect라는 함수가 또 있는데요. 지금 정사각형의 수치를 받아오는 정보인데요. 클라이언트와 윈도우 rect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get client rect를 이용해서 rect 구조체 값을 가져오는데요. rect 구조체는 이렇게 left, top, right, bottom, 즉 여기에 있는 왼쪽 left, 그 다음 상위 값인 top, 그래서 left top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 right, 오른쪽 값을 가져오고 bottom. 자, 이렇게 두 가지 좌표 값을 가져오는데 이 rect는 어디에 쓰이느냐, 즉 draw text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텍스트 아웃과는 다른 draw text 문자열은 XY 좌표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가 그려지면 이렇게 영역을 만듭니다. 영역을 만들어서 뒤에 보시면은 어떠한 draw text에 이제 속성값들인데요. 어떻게 문자열을 출력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지금 SGMSG2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요. SGMSG2는 키보드가 눌려졌습니다 라는 문자열입니다. 왜냐? WM 킥다운 메시지는 키보드가 눌렸을 경우에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SGMSG2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아무런 옵션에 속성을 주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DT 싱글 라인, 즉 한 줄에만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탑이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DT 싱글 라인, 즉 싱글 라인이니까 한 줄의 문자열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출력을 하는데 가운데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DT 버티컬 센터입니다. 즉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세로에 대한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이 필요한데요. 즉 DT V 센터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화면에 세로에서 가운데를 주기 때문에 DT 센터와 DT V 센터를 값을 동시에 주게 되면은 그 영역 안에 항상 가운데 정렬된 문자열이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렉트가 지금 클라이언트 렉트라고 해서 어떤 윈도우 렉트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넘어오는 핸들은 우리가 만든 이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한 핸들이기 때문에요. 이 윈도우 핸들 프로그램에 대한 렉트 값이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화면의 가운데에 문자열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DC를 받았기 때문에 DC를 반환하는 함수가 보이게 되고요. 다음은 WM 키업입니다. 즉 키보드 버튼을 눌렀을 때와 또 키보드 버튼을 뗐을 때, 즉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A라는 키보드 하나를 클릭했다가 다시 뗐지만 이때 동시에 WM 킥다운과 그리고 키를 뗄 때 키업이라는 메시지, 즉 두 개의 메시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키업 메시지는 위에 킥다운 메시지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 문자열만 SGMSG3라는 키보드가 떼어졌습니다 라는 이 문자열로 대체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WM create의 짝인 윈도우가 파괴될 때 한번 불리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postQuit messag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postQuit message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했으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오류에 의해서 종료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postQuit message의 원형을 보시면은 인자값으로 인티저형 nexit 코드, 즉 종료 코드의 값을 입력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프로그램의 종료 코드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으면 값이 0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0값이 아닌 -1이라든지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한 어떤 오류의 값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폴트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만 처리하고 다시 불필요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메시지 방식으로 처리가 되도록 메시지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넘겨주는 역할을 이 디폴트 윈도우 프록스라는 함수가 하고요. 똑같이 윈도우 프로시저의 함수이기 때문에 핸들 메시지 w파람, l파람을 그대로 넘겨주고 그대로 인자값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윈도우 프로시저에 대한 함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보면서 이 부분이 코드의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7키를 눌러서 빌드했고요. 컨트롤 F5를 누르면 디버그 없이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practice1 _1이라는 캡션명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캡션명은 저희가 create 윈도우를 할 때 타이틀바에 출력될 문자열로 stTitleName 값을 받았습니다. 이 stTitleName 문자열 변수에는 practice1 _1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윈도우 화면을 보시면은 practice1 _1이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이 있는데요. 최소화, 최대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WS 오버랩드 윈도우의 속성에 보시면은 화면에 지금 잘려서 안 보이시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WS 캡션, 즉 캡션을 출력하거나 그 다음 시스메뉴, 시스메뉴는 제가 다시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틱프레임 같은 경우는 윈도우의 주변 프레임을 두껍게 할 것이냐 얇게 할 것이냐 하는데 틱프레임은 이렇게 두껍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을 만든 윈도우 스타일을 가진 윈도우를 만들어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시스메뉴는 뭐냐면요. 이거는 여기에 practice1 _1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스메뉴가 뜨는 게 기본 속성인데요. 이 시스메뉴를 뜨게 할 것이냐 안 뜨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WS 시스메뉴의 윈도우 스타일입니다. 자, 다음은 I love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는데요. 이 문자열 출력은 텍스트 아웃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호출되고 있는 문자열 출력입니다. 즉 WM 페인트라는 화면에 출력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 문자를 출력하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우리는 윈도우를 옮기더라도 I love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보이는 겁니다. 다음은 WM 킷다운 메시지, 즉 어떠한 키보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메시지가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A라는 키보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보드가 눌러졌습니다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 여기서 키보드를 떼게 되면은 키보드가 떼어졌습니다라는 문자열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키보드가 떼어졌습니다라는 문자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리기 강의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키보드가 떼어졌습니다는 계속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키보드가 뗀 그 순간의 문자열을 한번 출력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은 I love 윈도우 프로그래밍과는 다르게 제가 이 윈도우 창을 아래로 내렸다가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즉 다른 윈도우에서 가려지게 됐을 경우에는 문자열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가 계속 그릴 때마다 문자열이 출력이 되거나 어떤 컨트롤이 출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WM 페인트라는 이 메시지 처리기 안에 그리는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떤 말인가 다 사라졌는데 제가 조금만 사라지도록 제가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가 누울까지만 보이고 넣어졌습니다는 다른 윈도우로 이렇게 슬쩍 가렸다가 떼면은 없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눌자로 지워볼게요. 이렇게 키보드까지 지워지게 하면은 키라는 문자를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지웠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항상 자신이 출력돼야 하는 것은 WM 페인트 메시지에 출력을 하라는 이 점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SDI 기반 MFC 프로그램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SDI란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하나의 문서 형태로 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즉, 노트패드 같은 메모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SDI 프로그램이고요.
새로 만들기를 해도 창이 새로 만들어지지 이것이 여러 개의 도큐먼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MDI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즉 도큐멘트가 여러 개인,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것 또한 하나의 윈도우 도큐멘트인데요. 지금 이 윈도우 도큐멘트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FC에는 총 3가지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얼로그 베이스드 기반이라 하며 대화상자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대화상자 기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어떠한 옵션을 정한다거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다이얼로그 창 하나만 있는 프로그램은 대화상자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만약 메모장처럼 어떠한 도큐먼트가 새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큐먼트만 있는 것을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도큐멘트가 있으면은 MDI 기반이라 하여 멀티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SDI 기반의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는 메인 함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메인 함수를 담당할 클래스가 바로 practice2_1, 즉 프로젝트명.점 헤더 파일에 있는 이 cpractice2_1 app 클래스라고 합니다. 짧게 줄여서 이제 app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메인 함수를 담당할 app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윈도우 프레임에 대한, 즉 이 외부에 보이는 윈도우 프레임을 담당할 프레임, 즉 메인 프레임 클래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담당할 도큐먼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화면에 무엇을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뷰 클래스가 이렇게 총 4가지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클래스로 담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클래스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작성이 더 유연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 즉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뷰 클래스에 가서 그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불러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할 때에는 도큐먼트 클래스에 가서 담당을 하면 되고요. 즉 프로그램에 이런 메뉴를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툴바를 더 그린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 프로그램의 외부를 담당하는, 즉 프레임을 담당하는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 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DI 기반 MFC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분석의 시작점은 메인을 담당할 APP 클래스입니다. APP 클래스에 가시면은 init 인스턴스 함수와 ext 인스턴스 함수 2가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init 인스턴스 함수는 C 언어의 메인 함수, 즉 이 윈도우의 시작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ext 인스턴스 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init 인스턴스 함수에서 어떠한 리소스를 할당받았거나 아니면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은 그러한 종료 작업, 리소스를 반납한다든지 메모리를 반납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ext 인스턴스 함수를 통해서 호출이 되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AFX MSG void on app above, 이 함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볼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init 인스턴스 함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 인스턴스 함수에 보시게 되면요, 어떠한 컨트롤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 이 app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인 cwin_app init 인스턴스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OLE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는 함수가 있고요. 어떠한 또 리치 에디트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한 함수가 있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여기서부터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어떠한 초기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트롤 아니면 라이브러리 초기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SDI 기반의 MFC 프로그램입니다. 즉 SDI 기반이란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요. 이 SDI에서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C 싱글 도큐먼트 템플릿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뉴가 무엇인지, 그 다음 도큐먼트는 누가 담당하는지, 메인 프레임은 누가 담당하는지, 화면에 보여주는 뷰를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인자는 메뉴입니다. 즉 파일 편집, 보기, 프로젝트, 빌드와 같은 이 메뉴를 담당하는 리소스 아이디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동적으로 할당하신 후에 그 할당한 C 싱글 도큐먼트 템플릿의 인스턴스를 add 도큐먼트 템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 프레임 형태의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직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화면에 보이지기 위해서는 show 윈도우 함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show 윈도우 함수에 가시게 되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show 윈도우, 즉 화면을 뿌려주는 함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 커맨드 라인 인포 클래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예를 들어서 노트패드라는, 즉 메모장 프로그램은 notepad.exe라는 프로그램명입니다. 이 notepad.exe를 시작 프로그램에 실행 클릭하시고 그 창에 notepad.exe를 치시게 되면은 메모장이 열리는데요. 이 notepad.exe 뒤에 -a, -b라고 만약에 치셨다면은 이 커맨드 라인 인포는 즉 notepad.exe 그리고 -a, -b를
하나의 문자열로 일단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져와서 우리는 notepad.exe 따로, -a 따로, -b 따로 각각 분리를 해서 어떠한 뒤에 커맨드 라인이 더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 커맨드 라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패스 커맨드 라인은 문자열을 토큰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스 커맨드 라인 함수가 호출이 된 후에 프로세스 셀 커맨드 함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셀 커맨드 함수에서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는 np 메인 윈도우, 즉 메인 윈도우의 포인터 값이 몇 값이었다가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나면은 np 메인 윈도우가 어떠한 메인 윈도우의 주소 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 셀 커맨드 함수에서 create 윈도우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내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아직 많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 셀 커맨드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하면은 이 커맨드 인포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즉 분석을 해서 들어갔을 때 이러한 슬러시 레지 서버, 슬러시 레지스터, 슬러시 언레지 서버 또는 슬러시 언레지스터라고 커맨드 라인을 얻게 되면은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버리고요. 다른 그러한 커맨드 라인이 없으면은 id 파일 new라는 메시지를 발동시킵니다. 즉 id 파일 new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지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id 파일 new라는 메시지 처리를 어떻게 하겠냐? cwinapp, 즉 우리 부모 클래스인 cwinapp의 onFile new 함수를 호출하라고 합니다. onFile new 함수로 가시게 되면은 새로운 파일 new는 도큐먼트를 여는 건데요. 즉 SDI 기반에는 이 onFile new가 프로그램을 보여주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이 onFile new에 의해서 도큐먼트가 만들어질 때 윈도우가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create 윈도우를 해서 윈도우 생성을 한 후에 이 생성된 윈도우 핸들의 주소값을 empty main 윈도우에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process cell command 함수가 종료가 되고 나면 empty main 윈도우의 그 주소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윈도우 생성이 됐으므로 이제는 윈도우를 화면에 보여주는 show 윈도우 함수를 호출하여 화면에 윈도우를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app 클래스의 init 인스턴스 함수를 모두 분석을 마쳤고요. 이제 ext 인스턴스 함수로 가시게 되면은 제가 init 인스턴스 함수에서 받은 리소스 처리한 것을 반납하는 그러한 코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afx ol ter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보았던 afx ol init 함수와 반대되는, 즉 afx ol init 함수를 하게 되면은 ol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고요. 여기서 afx ol term 함수를 호출하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한 것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윈도우 창을 하나 띄우기 위한 단계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되새겨 보면은 윈도우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이거는 윈도우 옵션을 담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윈도우 생성을 했고요. 이게 create 윈도우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윈도우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거는 show 윈도우 함수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로 윈도우는 메시지 기반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윈도우 메시지를 처리하는 윈도우 프로시저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 처리를 어떻게 하냐? MFC에서는 이 메시지 처리를 위한 전용 클래스인 ccmd target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은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 클래스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ccmd 클래스는 누가 상속을 하고 있나?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cwinapp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winapp를 가시게 되면은 cwinthread를 다시 상속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또 이렇게 해보고요. 다음 cwinthread를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ccmd target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ccmd 타겟을 가시면은 마지막인 cobject, 이 cobject가 mfc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이고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app 클래스는 수많은 기능을 축약하고 있는 cwinapp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ccmd 타겟 클래스가 바로 메시지 처리를 담당하는 클래스입니다. 메시지 처리를 담당을 하는데요. 이 ccmd 타겟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했다고 해서 메시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ccmd 타겟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들은 이렇게 declare message map이라는 매크로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된 부분에 상수 매크로를 호출을 해야 합니다. 가시게 되면은 어떠한 get this message map이라든지 get message map이라는 이런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메시지를 내가 처리하겠다는 함수를 내가 선언을 했지만 그 함수 내부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cpp 파일의 맨 상단에 보시면은 include가 끝이 나고 이렇게 begin message map, end message map이 있습니다. 즉 이 begin message map과 end message map이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윈도우 프로시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onCommand 매크로 또한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의 하나인, 즉 케이스문 하나에 해당하는 메시지 처리입니다. id app about이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면요. 즉 id app about이라는 id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가 on app about이고요.
id 파일 new는 on 파일 new, id 파일 open은 on 파일 open 이런 식으로 메시지 맵 안에 begin 메시지 맵과 end 메시지 맵 안에 스위치 케이스를 처리하는 형태가 on command 형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on command만 있는 게 아니라 MFC에는 쓰기 편하도록 이 메시지 맵 처리를 해둔 곳이 많은데요. 간단히 해서 on wm create라고 이렇게 하면은 wm create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는 wm create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 매크로 함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일일이 어떤 함수가 호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시게 되면은 onCreate라는 함수를 호출하라는 매크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돌아와서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외곽 부분을 담당하는 프레임 클래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클래스는 보시게 되면은 역시 declare 메시지 맵, 즉 메시지를 처리하는 그런 매크로 함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AFX MSG integer onCreate 함수, 즉 윈도우가 WNCreate라는 메시지를 호출했을 때 처리하는 함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AFX MSG는요, 메시지 맵을 처리하는 함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간형으로서 그냥 디파인 되어 있는 매크로이고요. AFX는 MFC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AFX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스는 무엇이냐? 이 MFC를 개발한 윈도우 팀명입니다. 그 팀명을 따서 AFKS를 X라고 해서 그 발음이 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KS를 X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AFX로 시작하는 함수나 어떤 매크로는 MFC 팀에서 미리 선언한 그러한 매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매크로 함수 또는 어떠한 정적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컨트롤 모음이 포함된 멤버, 즉 C 툴바 클래스와 C 스테이터스 바가 있습니다. 이 툴바 클래스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불러오기, 이렇게 저장, 모두 저장 같은 이 툴바 하나를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스테이터스 바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창에도 여기 준비, 줄 34, 열 9, 문자 6 여기에는 INS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내가 현재 프로그램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간략한 정보를 보여주는 상태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된 이 메인프레임에는 툴바 하나와 상태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메인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메인프레임 클래스가 메인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onCreate 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역시 메시지 맵 처리를 위한 이 begin 메시지 맵과 end 메시지 맵 사이에 onWMCreate라는 메시지 처리 함수 매크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는 나중에 상태바를 설명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onCreate입니다. 분모에 onCreate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만약 그 onCreate 함수가 -1 값을 리턴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create 하는 곳에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툴바를 만드는데요. 이 create ex는 윈도우 툴바 또한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만들 때 create, 앞으로 이제 어떤 함수 뒤에 ex가 붙은 것은 create 함수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reate ex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떠한 인자값을 받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가장 처음으로 parent 윈도우, 즉 이 윈도우 툴바의 부모는 누구로 할 것이냐인데 현재 프레임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곳에 툴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툴바의 부모는 프레임 윈도우, 그래서 this라는 예약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툴바의 스타일을 어떻게 설정하냐인데요. 지금 툴바 스타일 flat, 즉 툴바를 평평하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WS, 툴바 또한 제가 윈도우라고 했죠. 그래서 윈도우에 대한 속성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WS child는 어떠한 부모 윈도우의 차일드 윈도우로 가겠다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 WS visible, 이 윈도우가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윈도우가 그 다음에 이 툴바 속성에 대한 뭐 툴팁이라든지 그리퍼, 탑,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옵션을 지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옵션에 따른 툴바의 변경사항은요, 우리가 컨트롤을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요, 그 다음 이 툴바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럼 이 아이콘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오냐에 대해서는 로드 툴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 로드 툴바 함수는 리소스 아이디를 받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리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뒤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툴바 IDR 메인 프레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새로 도큐먼트를 여는 새 창, 불러오기, 저장하기, 잘라내기라든지 이런 아이콘이 설정되어 있는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리소스를 불러왔으면은 이제 툴바는 모두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상태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상태바는 간단하게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어떠한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은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디폴트 속성으로 상태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바를 보시게 되면은 인디케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인디케이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나중에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툴바에 대해서 도킹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못하게 할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도킹이란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툴바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도킹 속성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도킹이란 여기에 보시면은 메인 프레임을 꾹 누르고 화면에 대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떠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에 클릭하면은 다시 그 도킹된 것을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능을 하는 Enable 도킹, 그리고 이 명령은 어떠한 정렬이랑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도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킹 컨트롤 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툴바를 다시 그 컨트롤에 도킹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 함수는요. 자, 우리가 윈도우를 만들 때 그 윈도우의 스타일을 등록을 하고 어떠한 윈도우 크기라든지 윈도우 크기에 대한 스타일이라든지에 대해서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에서 CS를 수정해야지만 그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디폴트 윈도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도큐먼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클래스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들일 때 적용하는 그 처리하는 클래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onNew document라든지 serialize 이러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도큐먼트 클래스에서는 현재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시지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onNew document, 우리가 도큐먼트를 새로 열 때 항상 이 onNew document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현재는 STR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업을 하나, 뷰 클래스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나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만약 MDI 기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큐멘트가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도큐멘트에서 항상 도큐멘트에 똑같은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다면은 이 onNew document 함수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onNew document 함수가 있고요. 이 serialize는 나중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에 가게 되면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큐멘트는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제 화면에 보여주는 뷰 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 클래스는 간단히 onDraw 함수가 재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onDraw 함수는 우리가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할 때마다 이 onDraw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메시지 함수로 처리가 되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재정의 함수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재정의 함수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이 클래스가 하는 역할이 확실할 때, 즉 뷰 클래스는 이 화면을 출력하는 클래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onDraw는 이 부모 클래스의 cView라는 클래스 또한 onDraw를 통해서 어떤 화면을 출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 cView에서 메시지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처리 함수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뷰 클래스의 가장 핵심인 onDraw를 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일단 메시지 맵이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맵에는 어떤 id 파일 프린트, 즉 on 커맨드는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했고, 즉 wm 커맨드는 어떤 id 명령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그 id에 따라서 그 id가 해당하는 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분해주는 메시지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id 파일 프린트라는 메시지, wm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발생했고, wm 커맨드에 id 파일 프린트 id 값이 오면은 on 파일 프린트라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하 나머지 다 똑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onDraw에 가시게 되면은 cdc라는 클래스 dc의 포인터 값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석을 처리를 하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cdc 클래스는 무엇이냐?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핸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이 cdc에는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dc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화면에 원하는 출력하는 부분을 이 cdc의 포인터형인 pdc를 가지고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떤 간단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dc의 텍스트아웃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draw 텍스트라는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c의 cdc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기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SDR 기반의 MFC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분석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100% 다 분석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이 MFC, SDR 기반의 MF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윈도우를 처음 시작하는 APP 클래스, 이 클래스가 있고요. 다음에는 화면의 외곽을 담당하는 메인 프레임, 다음에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도큐먼트 클래스, 다음에는 화면의 출력을 담당하는 뷰 클래스가 있다는 이 점을 가장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띄워보면서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2 1을 띄운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프레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메뉴, 즉 도큐멘트에 있는 이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프레임, 이게 바로 메인 프레임이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APP 클래스에서 이 싱글 도큐멘트 템플릿을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주었던 IDR 메인프레임의 ID인, 즉 메뉴로 가시면은 메뉴가 그대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툴바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툴바를 설명을 했죠. 툴바에 보시게 되면은 이 툴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상태바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상태바에 보시면은 넘락 키를 눌렀는지 아니면 스크롤락 키를 눌렀는지 혹은 캡슐락 키를 눌렀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락 키를 끄시게 되면은 다시 없어지고요. 스크롤락 키를 떼면 이렇게 없어지는데, 아까 인디케이터를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요. 인디케이터를 여기에 어떠한 값을 우리가 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정보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캡슐락 다음과 넘키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로로 언더바가 하나 쳐져 있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 프레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ID 세퍼레이터, 즉 상태줄 표시를 분리하는 그런 값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인디케이터, 캡슐록 키 다음에 세퍼레이터가 그어져 있고요. 다음 넘락 키 다음에 또 세퍼레이터가 그어져 있고, 그 다음 스크롤락 키, 이렇게 해서 상태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SDI 기반의 MFC 프로그램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기능이 들어있는 SDI 기반의 MFC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I 기반이므로 APP 클래스, 그 다음 프레임 클래스, 도큐멘트 클래스, 뷰 클래스, 이렇게 4가지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우선 간단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능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의 크기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이 윈도우 크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요. 윈도우 사이즈를 아는 함수로서는 getWindowRect라든지 getClientRec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크기는 이 메모장에서 보다시피 사용자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윈도우 크기가 바뀔 때마다 그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윈도우의 크기를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윈도우는 그 크기가 바뀔 때마다 WM 사이즈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처리하면은 윈도우 크기를 출력하는 기능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인 윈도우의 크기가 바뀔 때마다 윈도우 크기가 갱신되어 출력하는 기능 또한 WM 사이즈 메시지를 처리함으로써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해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대한 메시지는 앞장에서 말했듯이 WML-BUTTON 다운 메시지, WM 라이트 버튼 다운 메시지를 처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마우스가 이동 중인지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마우스가 이동 중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WM 마우스 무브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우스를 드래그 중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WM 마우스 드래그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WM 마우스 드래그라는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윈도우에서 드래그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윈도우는 메시지를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그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존재하고 수많은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은 다른 메시지를 조합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면은 그 메시지를 별도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메시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 그 메시지를 조합한 기능이 빈번하게 사용이 된다든지 혹은 그 메시지를 조합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은 윈도우에서는 또 별도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거에 대한 기능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를 드래그할 때에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고 그 다음 마우스를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우스를 드래그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여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난 후에 다시 떼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고 아직 떼지 않았다면은 마우스는 즉 버튼을 눌린 상태고요. 근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눌렀다가 다시 뗐으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은 이제 눌렀다가 뗐기 때문에 더 이상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드래그 시작으로 볼 수 있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뗐으면은 드래그 멈춤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이제 마우스를 이동하면 드래그이고요. 마우스 드래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떼면 드래그를 멈추는 상태라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이동 중인지 혹은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있는지에 대해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눌렀는지에 대해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눌렀는지에 대해 출력하려면은 키보드가 입력됐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 메시지는 바로 WM 킷다운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5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SDI 기반의 MFC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직접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요. 뷰 클래스의 모든 코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뷰의 헤더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출력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보시게 되면은 크기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를 출력할 어떠한 문자열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를 이렇게 string window size라는 문자열 변수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윈도우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는지 오른쪽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기능과 마우스를 이동 중인지 드래그로 이동 중인지에 대해 출력하는 기능을 이 string outText라는 문자열 변수, cstring 문자열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거고요. 현재 드래그인지, 즉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있는지 아니면 클릭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를 저장할 분류원형 드래그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 처리를 사이즈 메시지, L 버튼 다운, R 버튼 다운, 마우스 무브 메시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키 다운 메시지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처리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뷰 클래스에 보시면은 WM 사이즈 메시지를 처리하는 on 사이즈 함수와 왼쪽 버튼을 눌렀는지를 처리하는 함수인 on L 버튼 다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on R 버튼 다운, 그 다음 키보드를 눌렀는지에 대한 on 키 다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 중인지에 대한 on 마우스 무브가 있고요. 제가 메시지 처리 하나를 설명할 때 잠시 빼먹고 설명을 했었는데 마우스 드래그하는 기능에 대해서 왼쪽 버튼을 떼면 WM L BUTTON up, L 버튼, 레프트 버튼 up. 이 왼쪽 버튼을 떼면 드래그를 멈추는 상태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L 버튼 up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on L 버튼 up 메시지 처리 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뷰 클래스의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메시지 처리하는 매크로 함수들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메시지를 각각 처리하는 메시지 WM 사이즈, WM L 버튼 다운, WM R 버튼 다운, WM 키 다운, WM 마우스 무브, WM L 버튼 업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매크로 함수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메시지 처리, 즉 메시지를 처리할 그 메시지 이름 on 언더바 메시지 처리입니다. on 언더바 메시지라고 하면은 어떠한 메시지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은 WM create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처리하고 싶으면은 on WM create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변수들은 항상 선언과 동시에 생성자에도 초기화를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보면은 윈도우 사이즈에는 빈 문자열, 현재 마우스가 이동 중인지 드래그 중인지 아니면 왼쪽 버튼을 클릭했는지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는지에 대해서 출력할 문자열도 공백으로 초기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현재 드래그 중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MB 드래그, 그래서 false 값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화면에 출력하는 on draw 함수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윈도우 사이즈를 나타내는 그 버퍼를 10, X축에 10, Y축에 10, 즉 X 10,10의 위치에 그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raw 텍스트를 이용해서 화면 가운데에 출력하는 기능인데요. 이 get client rect는 제가 실행 프로그램 붙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네모의 위치를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get client rect를 하시게 되면은 left top, right bottom이라는 좌표를 두 개를 가져와서 여기에 draw 텍스트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문자의 위치가 네모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옵션도 설정하지 않으면은 왼쪽 상단인 0,0에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출력을 하기 위해서 DT 센터, 즉 가로 정렬에서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 세로 정렬에서도 가운데 정렬을 했으므로 이 네모 영역이 있으면은 정중앙에 출력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T 싱글라인 같은 경우는 문자가 넘쳤을 경우에, 즉 이 네모 영역에 문자를 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DT 버티컬 센터가 이 영역을 넘어서 뒤에 잘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싱글라인은 한 줄의 모든 문자열을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 처리기 함수에서 각각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처리기를 보시면은 on 사이즈, 즉 WM 사이즈 메시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메시지 처리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CX, CY라고 해서 메시지 크기, 이 CX는 넓이를 나타내고요. CY는 높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X와 CY에 대해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데 이 CX와 CY는 인티저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력해야 될 이 변수는 이 문자열 변수인데요. 그러면은 인티저형을 어떻게 문자열로 바꿀 것이냐는 이 C스트링은 MFC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도우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우미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포맷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포맷은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 printf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printf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콘솔 창에 출력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포맷을 해서 그 형태 네모, printf 함수 형태와 같이 어떠한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문자의 출력 값이 C스트링 변수에 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형 자료형에 해당하는 %d라는 이 부분에 CX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높이, %d에 CY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를 서식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d는 뒤에 나오는 변수의 순서에 따라서 값이 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언더바 t라는 이런 매크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언더바 t는 유니코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모든 문자열은 유니코드를 처리하는, 즉 유니코드가 문자열 표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하위 호환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2005년에 작성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2008년은 상위 버전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2008은 2005인 지금의 자신 버전보다 하위 버전과의 호환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슬러시 t는 기존에 만들어진 문자가 멀티바이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유니코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속성에 보시면요. 여기에 유니코드 문자가 있고 멀티바이트 문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멀티바이트로 되어 있으면은 /t라고 이 매크로를 문자열로 감쌌으면은 이 문자열은 멀티바이트로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유니코드 속성으로 되어 있으면 /t를 했을 경우에 이 문자열은 유니코드 형태로 문자열이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윈도우의 크기, 넓이, 높이에 대한 문자열 정보를 입력받았습니다. 문자열 정보를 입력받았지만은 화면을 갱신하라는 명령은 invalidate라는 함수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간단히 invalid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onDraw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 처리기인 L 버튼 다운입니다. L 버튼 다운에는 우리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는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출력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 버튼 다운을 지금 메시지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대입하고 있고요. 역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다시 invalidate를 해서 화면에 그려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 버튼 다운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는 문자열이 있고 또 역시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요. 이 MB 드래그 true에 대해서는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올라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능이었던 on key down입니다. 키보드를 눌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인데요. 역시 키보드 처리 함수이므로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대입하고 화면을 다시 그리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우스를 이동 중인지에 대해서 출력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마우스를 이동 중입니다 라고 이 MB 드래그라는 변수 값이 true의 경우에는 마우스를 드래그, false의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동 중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무런 이러한 변수가 없이 있다면은 마우스가 이동 중이겠죠. 마우스를 드래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떼었나 안 떼었냐입니다. 즉 왼쪽 버튼을 다운을 눌렀을 때 이 MB 드래그 값을 true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true인 상태에서 L 버튼 업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다시 버튼을 드래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false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MB 드래그, L 버튼 다운을 눌렀을 때 true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누른 채로 마우스를 이동 중이면은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각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구현된 것을 지금 분석을 하였고요. 이제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해당하는 기능들이 이 어디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윈도우 크기는 넓이 717, 높이 338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onDraw의 첫 번째인 이 텍스트 아웃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WM 사이즈에서 구한 이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10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좌표부터가 0,0이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진 10. 그 다음 여기 윈도우 좌표는 우리가 일반 수학에서 배운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늘어나는 이것은 같지만은 Y축은 내려갈수록 숫자가 증가합니다. 즉 우리가 좌표를 했을 때 XY가 있으면은 내려갈수록 Y가 음수였는데요. 수학에서 배웠을 때는 그렇죠. 윈도우에서는 0,0에서 내려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10일 때 여기에 떨어진 만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자를 출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우스를 이동 중인지에 대한 마우스가 현재 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동 중입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on 마우스 무브 처리기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떠한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WM 킥다운 메시지를 처리하는 구현 부분에 의해서 함수가 처리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Draw에서 draw tex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DT 센터, DT 버티컬 센터, DT 싱글 라인이라는 옵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렉트, 사각 영역에 대해서 가운데, 정가운데에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네모에 지금 정확히 가운데에 마우스를 이동 중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윈도우 크기를 늘리더라도 여전히 마우스를 이동 중입니다는 가운데 출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킥다운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있는지 아니면 왼쪽 마우스를 눌렀는지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는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라는 문자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 했는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래그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여기에서 지금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아직 떼진 않았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기능을 모두 다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제가 처음에 작성한 이 메시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요구사항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즉, 이 프로그램에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을 어떠한 기능인지 이렇게 문서화 작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문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간단한 기능들이나 큰 기능조차도
자신들이 그냥 생각한 대로 그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한 게 옳을 수도 있지만은 큰 기능일수록 그 기능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기능이 추가가 되고 혹은 뭐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로직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기능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1, 2, 3, 4, 5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능은 이제 구현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구현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러면은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번에 윈도우 크기를 출력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윈도우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윈도우 크기를 아는 함수는 getClientRect 혹은 getWindowRect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바뀔 때마다 계속 호출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번에 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번 기능에 보시면은 윈도우 크기가 바뀔 때마다 윈도우의 크기가 갱신되어 출력하는 기능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 즉 윈도우 크기가 바뀔 때마다 그 윈도우 크기를 다시 이제 그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WM size라는 메시지가 윈도우 크기가 바뀔 때마다 호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의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WM size 메시지 처리의 함수를 보시면은 onSize의 uint, utype, integer cx, integer cy라는 이러한 처리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함수가 그렇다는 것은 cx와 cy에 어떠한 정보가 오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모두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모두 다 외워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메시지에서 무엇이 오는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윈도우 크기가 바뀔 때마다 출력되는 메시지라면은 윈도우 크기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윈도우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 onWM size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F1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온라인 컨텐츠 도움말, 즉 도움말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WM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onWM size, function type, 함수 원형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onSize를 클릭하시면은 이 C 윈도우 onSize에는 지금 파라미터가 어떠한 파라미터를 뜻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 타입에는 이 사이즈가 최대화가 되었는지 최소화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최소화되었다가 최대화되어서 다시 복구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감춰졌는지 보여졌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 CX를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영역에 새로운 넓이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영역에 새로운 높이 값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은 그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MSDN을 참조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옆에 두고 항상 보면서 찾을 수도 있지만은 책은 그 책을 집필할 때 책의 버전에 맞춰서 돼 있을 뿐 MSDN은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내용을 알기 위한 MSDN을 참조하는 습관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을 구현을 했다면은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해 출력하는 기능이므로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WL 버튼 다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WR 버튼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젝트 맨 위에 보시면은 클래스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마법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MFC 위자드, 클래스 위자드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메시지를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처리기를 할 때 쭉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한글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창이 숨겨지거나 표시되려고 하면 나타냅니다. 창 크기가 변경되었으면 나타냅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일단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L 버튼 다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 버튼 다운을 모르면은 마우스 왼쪽 단추 버튼을 나타냅니다 라는 이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는지 오른쪽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처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L 버튼 업은 마우스 왼쪽 단추를 놓았으면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가 위로 떼었다는 것을 처리할 때 하는 메시지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메시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메시지, 즉 윈도우 메시지에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가 처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메시지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고 이거 외에도 유저가 정의한 메시지에다가 시스템 메시지 등 여러 가지 메시지가 더 존재합니다. 이렇게 항상 처음엔 책을 보며 공부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돼서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자신이 만약에 그 메시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책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프로젝트의 클래스 마법사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 마법사는 비주얼 스튜디오 6.0에서는 존재했었고요. 그 이상 버전인 2003, 2005 버전, 그 다음 2008 버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래서 2003, 2005, 2008 버전에서는 이 클래스 마법사가 없어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클래스 마법사가 굉장히 무거워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느리게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없앴지만은 2010부터는 다시 클래스 마법사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 클래스 마법사를 이용하면은 MFC 프로그램이 더욱더 쉽고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L 버튼, R 버튼 다운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에 대한 기능은 메시지를 조합해서도 그 기능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메시지 처리에 대한 개념과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DI 기반의 MFC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현재 화면에는 practice 3 언더바 1이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 기능, 윈도우가 생성될 때 윈도우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 윈도우가 종료될 때 윈도우가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합니다. 이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는 함수는 여기 아래에 적혀있듯이 AFX 메시지 박스라는 MFC에서 제공을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AFX 메시지 박스는 인자를 총 3개를 받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문자를 출력할 건지, 출력할 문자열과 그 다음 출력 버튼이 무엇인지, 그 다음 출력되는 아이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스타일 상수값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도움말 아이디입니다. 이 두 번째 출력 버튼과 출력되는 아이콘에 대한 스타일은 책 11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알아보았고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능을 보시면 윈도우가 생성될 때라고 했습니다. 즉, 윈도우가 생성될 때 어떤 메시지가 올까요? 바로 wm create 메시지가 오겠죠. 두 번째는 윈도우가 종료될 때입니다. 윈도우가 종료될 때 오는 메시지는 wm destroy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 두 개를 처리하고 그 처리기에 출력할 문자의 함수인 AFX 메시지 박스 함수를 이용해서 위에 문자를 각각 출력하면은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처리기를 어떻게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클래스 위자드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다 알고 메시지 처리하는 방법과 메시지 처리기의 내용까지 모두 다 알 경우로 일일이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위자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맨 위에 보시면은 클래스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혹은 Ctrl Shift X라는 단축키도 있고요. 이 클래스 마법사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클래스 마법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다이얼로그 창이 뜨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클래스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므로 클래스 이름을 보시면은 우리는 뷰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클래스에 어떤 메시지냐? 윈도우가 생성될 때이기 때문에 wm create 메시지를 찾습니다. 검색 메시지예요. create라고 치면은 wm create. 이 wm create에 대한 설명은 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m create 메시지에 처리기를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처리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추가된 처리기에 어디에 코드를, 여기에 특수화된 코드를 추가합니다 라는 이러한 주석 처리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wm create 메시지가 발생이 될 때 불려지는 함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능인 윈도우가 생성될 때 윈도우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AFX 메시지 박스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떠한 문자를 출력하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출력에 윈도우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설정하는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스타일이 mbok라는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고요. 이제 또 다른 스타일로 mb icon informati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정보란 뜻이고요. 이제 help에 대한 도움말에 대한 것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정을 했으면은 이제 첫 번째 기능이 구현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